내시들도 궁궐 밖에다 집을 두고 이곳으로 출퇴근을 했으며 처와 비록 양자이긴 했지만 자식을 두고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는 점에서는 일반 관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언가 다른 특별한 존재로 인식이 됐던 것은 신체적으로 정상인과 다르다는 점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중국 은왕조의 갑골 문자입니다. 자, 이 상형 문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시, 즉 환관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려주는 바로 그런 기록입니다. 이 문자를 좀 자세히 보면 이 앞부분에 있는 이것은 요즘의 한자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것은 강조, 오늘날의 티베트 종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글씨는 어떤 모양으로 보이십니까? 남자의 성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이것은 자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자는 결국 강족의 성기를 잘라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갑골문의 이 부분은 은왕조의 무정왕이 전쟁에서 체포한 이 각 나라 사람들의 성기를 잘라서 환관을 만들고자 신에게 물어봤던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13세기경,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중국에서는 환관내시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록상으로는 9세기경에 이 신라 흥덕왕 때 환관내시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시 역사도 1000년을 훨씬 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시는 왜 필요했고 또 어떻게 선발을 했을까요? 내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숙명적으로 정해진 존재로 여겨진다. 서양이 내시의 존재를 신과 관련지었다면 중국은 하늘의 원리와 결부지어 설명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의 관계를 풀어놓은 삼재도회. 이 책에 의하면 중국에선 하늘의 원리는 지상의 원리와 마찬가지라고 여겨 내시의 존재를 천문현상으로 풀이한다. 천계에는 황제의 별이 있고 그 측근엔 일반 관료들과 함께 환자, 즉 내시의 별이 있다고 적고 있다. 내시는 황제에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천계의 원리에 따른 운명적인 존재란 것이다. 동양 전통 사회에서 그 황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천명을 받은 신비한 존재로 이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존재인 천자와 일반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떤 매개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신성한 존재와 일반 속세의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인간이면서도 비인간적인 어떤 요소를 지닌 어떤 존재, 그 존재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 거세를 한 환관들, 그 사람들은 거세를 했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극복했다고 할까요? 이런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황제의 신비함, 또 신성성 이런 것들을 높이지 않았는가. 이런 이유로 왕권 사회에서 내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다. 중국은 한때 궁궐 안에 10,000명이 넘는 환관 내시를 두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 중국은 전통적으로 전쟁 포로를 거세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궁형이라는 거세의 형벌로 이어졌다. 중국의 경우 궁형에 의한 거세자가 많을 때는 수만 명에 달해 환관내시를 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땠을까? 중국과 같은 궁형의 형벌이 없는 우리는 합리적인 방법을 취했다. 바로 양자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내시들로 하여금 고자 어린이를 양자로 삼아 대를 잇게 함으로써 궁중에 필요한 내시를 구한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내시가 3세 이전의 어린이를 양자로 드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양자들을 어떻게 입양했을까? 19세기 말 조선에 온 프랑스인 신부 샤를르 달레. 그가 저술한 한국 천주교사에는 구한말 궁궐안의 모습과 함께 내시들을 어떻게 입양했는가를 알려주는 기록이 있다. 내시는 자식이 없어 전국에 사람을 보내 고자 어린이를 찾아오게 했는데 중국과 달리 궁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입양 대상자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대상자를 찾았다고 해서 아무나 양자로 들이진 않았다. 근데 내가 4살 적인가? 4살 적에 참 똥을 싸가지고서는 아마 이렇게 방에서 뭉개니까 냄새 맡고 걔가 뛰어들어왔다가 나를 갖다가서 아마 덮친 모양이죠. 그래서 불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나시성 가진 분인데 정부에 대가했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높은 벼슬을 하던 분이 나주나씨인데 그분이 아마 증거를 해가지고 나를 일로다가선 참 양자로다가선 저걸 한 모양입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렇죠. 선거를 하고 해서 연줄로. 예. 그래 또 그 양반들이 저거 할 적에도 아무나 마구 받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도 그 집안의 내력을 보고 또 가세가 어느 정도인가 보고 또 교육 같은 것은 어느 정도인가 그걸 보고 아마 이 양자도 아마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양자 제도만을 통해 내시직이 유지됐을까? 흔치는 않지만 가족에 의해 또는 스스로 거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는 내시들의 권세와 궁생활을 동경하는 데서 비롯됐다. 이 밖에도 여러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되지만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다. 지난 80년 초 사망한 마지막 내시 정환화 씨. 그의 증언에 따르면 내시가 되기 위한 일종의 사설 양성소가 있었다고 한다. 이화 씨가 만난 많은 내시들도 바로 그 사설 양성소를 운영했던 쇠귀 할머니에 대해 증언했다고 한다. 뭐 귀가 커서 쇠귀라고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분이 자식도 없었어요. 근데 재산을 많이 모았거든. 그래서 그 성불구자들을 모아가지고 특별 교육을 시켰어요. 기생